안녕하세요. 이곳은 인문기술 투트랙입니다.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AWS의 개발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속의 아마존 코드 캐틀리스트인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라는 주제로 AWS 한정호 SA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점심 바로 직후에 오셔가지고 좀 나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놓치기엔 아까운 내용들을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세션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AWS의 개발자를 위한 신규 서비스 소개,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 그리고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 세션을 진행할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한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WS가 갖고 있는 개발자 경험 비전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전이 잘 반영된 AWS의 신규 서비스 두 가지,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 그리고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데모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WS 개발자 경험 비전입니다. 저희는 모든 개발자들 그리고 모든 개발팀들의 즐거운 플로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이는 플로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플로우를 알고 계신 분? 거의 없으신데 사실 플로우라는 단어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미하일이 처음 제안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모두 이미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어떤 일에 굉장히 집중했을 때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저희가 어떤 일에 굉장히 몰두했을 때 굉장히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걸 플로우라고 하고요. AWS는 개발자의 플로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지난주 혹은 지난달에 내가 순수하게 완전하게 몰입했던 날들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까요? 네.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정말 끊임없이 방해받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방해 요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하루에 몇 번씩 우리는 서칭을 하거나 문서를 찾아보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해는 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협업을 할 때도 우리는 흐름에 끊김없이 협업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도구를 찾고요. 또 사일로 없이 코딩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나 방법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받게 돼요.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어떤 개발 환경에서 시작할지, 어떠한 툴을 사용할지, 어떠한 솔루션을 구매할지부터 그리고 각각의 개발자마다 생각도 다르고요.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각자 선호하는 기술도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 그리고 의사결정들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의사결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의 퍼포먼스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개발자의 생산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는 개발 외적인 문제들, 프로젝트 셋업이나 환경 구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이제 오늘 소개할 서비스들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입니다. 네, 앞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코드 카탈리스트가 해결하고자 집중하는 부분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바로 개발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팀마다 혹은 팀 안에서도 다른 도구와 다른 환경으로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끼리 서로 소통하는 통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개발자들은 이런 환경과 도구를 세팅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하나의 통합된 환경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좀 더 계속 유연하면서도 통합된 하나의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바로 코드 카탈리스트 서비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코드 카탈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는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그 아이디어가 프로덕션 단계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 모든 도구들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카탈리스트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앞에 보이는 코드 빌드, 테스트 운영, 팀 관리, 협업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거나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리소스는 모두 코드 카탈리스트에 맡기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드 카탈리스트의 카탈리스트가 촉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촉매가 하는 일이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질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드 카탈리스트가 우리 개발의 촉매 같은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드 카탈리스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이제 촉매가 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코드 카탈리스트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프로젝트로부터 쉽게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 기능이 있고요. 다음에는 자동으로 구축되고 관리되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그리고 개발 환경, 배포 환경이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협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코드 카탈리스트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이 기능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드 카탈리스트의 블루프린트 기능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시작할 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좀 완성된 프로젝트 위에서 개발하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는 지금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고 서비스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와 인프라가 갖춰진 프로젝트를 단 몇 분 만에 생성해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소스 코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 소스 레포지토리나 개발 환경, CI/CD, 협업 툴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언어나 프레임워크 혹은 호스팅 환경을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블루프린트는 이 AWS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패턴 총 16가지의 패턴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루프린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도구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도구, GitHub나 지라와 같은 도구들을 가져와서 얼마든지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블루프린트는 서버리스, 마이크로 서비스, 실시간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등 주요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를 이제 블루프린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우 기능이에요. 워크플로우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구성을 모두 자동으로 구축하고 관리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프라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테스트, 리포트, CI/CD 그리고 그 기반에 동작하는 인프라들까지도 모두 자동으로 구축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은 또 이제 AWS 관리형 컴퓨터를 사용해서 안전하고 유연하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이 워크플로우, 이 파이프라인은 코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거나 수정하거나 관리할 때도 모두 코드 기반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왼쪽에 보이는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내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코드 카탈리스트의 개발 환경 기능이에요.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새로운 개발 환경을 세팅하느라 반나절 이상 날아가 버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라이브러리끼리 충돌이 난다던가 해서 블루 스크린을 보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과는 상관없는 환경 세팅 때문에 저희가 종종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카탈리스트가 말하는 개발 환경 기능이란 바로 클라우드 안에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제 개발 환경을 코드로 정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두가 일관된 환경에서 개발이 가능하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 내 PC에서 뭐 빌드를 성공했는데 빌드 서버에서는 안 되더라. 뭐 이런 문제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트러블 슈팅도 쉽고 새로운 멤버가 우리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인텔리제이 도구들 같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인기 있는 IDE들에서 개발 환경을 가져와서 코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안의 자원을 이제 개발 환경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개발 환경 스펙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PC의 사양이 좀 낮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 개발 환경을 가져와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다음은 배포 환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배포할 때도 인프라 애저 코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를 기반으로 배포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배포 환경도 똑같이 코드를 통해서 관리하고 확장할 수가 있고요. 그런 변화들을 모두 코드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에 사용되는 저희가 정의해 놓은 그런 서비스 및 인프라는 다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게 도와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쉽고 유연한 협업 기능이에요. 이제 코드 카탈리스트는 멤버를 초대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손쉽게 멤버를 초대할 수 있고요. 그럼 초대받은 멤버는 AWS 어카운트가 없어도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돼서 프로젝트의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슈 트래킹이나 뭐 코드 리뷰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한 알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협업 도구들 뭐 칸반 보드나 스크럼과 같은 기능들이 모두 코드 카탈리스트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모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코드 카탈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블루프린트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아래에 보이는 게 이제 뭐 블루프린트들이고요. 여기서 뭐 하나를 선택하시면 네, 오른쪽에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설명에는 이제 뭐 프로젝트 개요나 뭐 아키텍처 구성, 필요한 정책, 권한, 리소스 등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투더 웹 어플리케이션 블루프린트를 사용해서 한번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뭐 프로젝트 이름을 넣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역할들이 이제 정책들이 다 자동으로 바인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드 레포지토리도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레포지토리 안에 필요한 소스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프론트엔드 옵션, 백엔드 옵션인데 결국에 각각의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시면 결국 백엔드 환경이나 프론트엔드 환경 모두 다 코드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요, 먼저 이제 프로젝트 오버뷰 화면이 뜨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먼저 팀 멤버를 초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른쪽 위에 멤버를 누르시면 네,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메일 주소 하나를 넣고요. 그래서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초대하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하면은 초대받은 멤버는 바로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코드 카탈리스트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개발 환경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발 환경 기능은 제가 클라우드 안에 자원을 사용해서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희가 좋아하는 IDE에서 가져와서 개발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VS 코드나 인텔리제이 도구들 그리고 AWS 클라우드 9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VS 코드를 사용해서 데모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네, 우선 레포지토리나 브랜치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원하시면 추가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아래에 보이는 이 설정이 바로 이제 개발 환경 스펙을 조절할 수 있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스펙을 설정하시고 그 개발 환경을 내 IDE로 가져와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VS 코드를 띄우는 창이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AWS 툴킷 익스텐션이랑 통신을 해서 우리가 만든 코드 카탈리스트의 레포지토리와 개발 환경을 VS 코드로 불러오게 됩니다. 네, 이제 왼쪽에 이제 보이시는 게 이제 블루프린트가 만들어준 저희의 레포지토리와 소스 코드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파일을 수정하고 커밋, 푸시하면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드미 파일을 좀 간단히 수정해봤어요. 그래서 리드미 파일에 이제 가장 위에 가서 제가 이제 웰컴 투 서밋 코리아 2023 이렇게 적고 네,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이제 왼쪽에 있는 소스 컨트롤에서 뭔가 뭐 파일이 바뀐 게 있다고 알려주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커밋이나 커밋 푸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네, 자동으로 커밋 메시지 뜨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커밋 메시지 작성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저희 수정 사항이 레포지토리에 반영되게 됩니다. 네, 이제 반영된 거를 좀 확인해 보러 다시 좀 콘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콘솔 오버뷰에 가시면 저희 이제 리드미 파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리드미 파일에 보면 저희가 방금 수정한 웰컴 투 서밋 코리아가 반영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워크플로우 기능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워크플로우는 자동으로 배포되고 관리되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방금 올린 그 리드미 파일에 대한 트리거가 걸려서 벌써 파이프라인이 하나 돌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럼 이제 해당 프로젝트의 워크플로우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비주얼 에디터 화면이고요. 일단 뭐 소스로 트리거가 시작돼서 뭐 백엔드 테스트, 백엔드 빌드, 배포, 그 후에 이제 프론트엔드 작업들이 진행되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수정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제 에딧을 누르시면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걸 코드 기반으로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방금 보신 것처럼 비주얼 에디터를 사용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파이프라인의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백엔드 테스트를 좀 수정해 보고자 했고요. 사실 저희가 개발을 처음 시작하면은 테스트를 패스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크라이테리아에서 패스 레이스를 좀 완화시켜서 테스트를 좀 패스되게 돼서 빌드가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테스트 단계를 아예 그냥 오른쪽으로 빼서 테스트는 테스트끼리 빌드는 빌드끼리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수정하는 게 굉장히 쉽고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주얼 에디터를 통해서 바꾸고 커밋하면 바로 파이프라인이 변경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협업하는 기능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슈를 누르면 저희가 이슈를 관리하는 칸반 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슈를 만드는 것도 이 콘솔 안에서 가능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이슈 제목을 놓고 스테이터스나 프라이어리티를 설정한 다음에요. 그리고 원하시면 라벨도 마음껏 만드셔서 분류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어사인 설정하시고 만드시면 바로 칸반 보드에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느 칸반 보드처럼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슈 상태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또 오늘 협업 과정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코드 카탈리스트 안에서 풀 리퀘스트 올리고 머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풀 리퀘스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왼쪽에 코드에 풀 리퀘스트 누르면 바로 이제 풀 리퀘스트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뭐 브랜치 정보 넣으시고 필요한 정보들 제목이나 내용 다 넣으신다며 이제 아래 보면 이제 뭐 코드 디프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제 위에 이제 리뷰어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하면 이제 PR이 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리뷰어의 화면으로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머지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로그아웃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리뷰어의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코드에 가신 다음에 풀 리퀘스트 누르시면 방금 올라온 PR이 보이고요. 이거 누르셔서 PR 올라온 거에 대한 정보를 뭐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브랜치 정보 혹은 뭐 코드 변화들 이런 것들을 체인지를 누르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코드 변화도 체크하실 수 있고 또 필요하시면 코멘트도 남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머지를 위해서 어프로브를 하게 되면
머지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저희는 이제 머지 방식으로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패스트 포워드 방식이랑 스쿼시 머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지원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식으로 머지를 하시면 PR이 정상적으로 머지가 되게 됩니다. 지금 코드 카탈리스트 안에서 이제 PR과 머지 통해서 협업하는 방법까지 좀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데모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데모에서 좀 보여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블루프린트를 사용해서 몇 분 만에 프로젝트 셋업이 완료되는 것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관리되는 CI/CD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준비돼서 동작하는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개발 코드와 개발 환경을 가져와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개발 환경 기능도 보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협업을 위해서 팀 멤버를 쉽게 초대하고 또 코드 카탈리스트 안에서 프로젝트 안에서 협업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데모에 담지 못한 좋은 기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GitHub 액션과의 통합이라던가 테스트 리포트 기능 등등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현재 지금 코드 카탈리스트가 프리 티어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코드 카탈리스트를 좀 사용해 보시면서 즐거운 개발자 경험을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발자들의 또 다른 고민을 해결해 줄 두 번째 서비스를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바로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개발 외적인 문제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이제 코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코딩을 할 때, 개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자가 부족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플로우, 즉 집중 시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개발자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로는 요즘에 개발이 정말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수많은 언어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많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들, 수많은 API들이 너무 많아서 개발자들이 이런 걸 모두 알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웹에서 코드를 서칭해서 가져오고 그 가져온 코드가 우리 코드에서 동작하도록 수정하고 이런 데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져온 코드가 정말 보안적으로 안전한 코드인지 또 라이센스 이슈는 없는지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위스퍼러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럼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드 위스퍼러는 수십억 줄의 오픈 소스 코드의 학습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코딩 동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실시간으로 제안해서 안전한 코드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드 위스퍼러가 지원하는 언어를 보시면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C# 등등이 있고요. 지원하는 IDE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텔리제이 도구들, 그리고 웹브라우저 상에서 동작하는 AWS 클라우드 9이랑 람다가 있습니다. 코드 위스퍼러의 동작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코드 위스퍼러는 바로 IDE에서 바로 동작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AWS 툴킷 익스텐션의 설치가 필요하고요. 설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후에는 IDE의 코드를 작성하시면 코드 위스퍼러가 주변 코드와 주석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코드를 제안해서 다시 IDE로 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코드 위스퍼러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코드 제안 기능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코드 위스퍼러가 이제 개발자들을 대신해서 많은 코드들을 대신 생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좀 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핵심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제안하는 코드들 중에서 AWS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AI, ML 사용을 위해서 되게 유용한 도구들을 여러 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제안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 안에 주석으로 원하는 코드를 요청하게 되면 이제 주변 코드 문맥에 맞게 한 줄 코드부터 아니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의 함수 형태까지도 다양하게 코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개발자의 코딩 스타일과 패턴을 인식해서 코드를 제안할 때 그걸 반영해서 제안해주게 돼요. 네, 두 번째는 AWS API에 대한 강력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만든 AWS API이기 때문에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코드 추천을 통해 이제 AWS 서비스를 더 쉽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S3와 같은 인기 서비스들, 뭐 EC2, 람다를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수준 높은 코드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코드 위스퍼러는 책임감 있는 AI ML 사용을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레퍼런스 체커입니다. 네, 코드 위스퍼러가 제안해주는 코드가 코드 위스퍼러가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코드 중에 특정 레포지터리의 특정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코드와 굉장히 유사하다면 이 정보를 미리 알려줘서 저희가 라이센스 이슈로부터 미리 회피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줍니다. 네, 두 번째는 불공평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코드는 스스로 제거해서 알려주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뭔가 뭐 반장을 뽑는 코드를 뭐 요청했다고 했을 때 특정 레포지토리에 있는 코드가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장난을 쳐놓은 코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드 위스퍼러가 중간에서 그런 불공평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코드는 스스로 제거하고 추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을 탐지해서 알려주는 시큐리티 스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 스캔 기능은 오아스프 표준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보안 위협들 그리고 AWS가 갖고 있는 보안 표준과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해서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을 또 데모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데모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언어는 저는 파이썬으로 시작했고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드 위스퍼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익스텐션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AWS 툴킷 설치하시고요. 설치하시게 되면 이제 AWS 마크가 생겨요. 이 마크를 누르시고 코드 위스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증이 필요한데요. 저는 AWS 빌더 아이디를 가지고 인증했고요. 네, 또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자동 제한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우리의 코드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해주는 시큐리티 스캔 기능.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가 제안받은 코드에 대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주는 레퍼런스 체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드 위스퍼러에게 한 추천을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좀 데모를 위해서 몇 가지 상용 코드들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시작은 퀵솔트로 할 거고요. 코드를 제안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보신 자동 제한이 켜져 있으면 그냥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석을 뭐 분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수 이름이 완벽하게 잘 설정돼 있으면 함수 이름이나 주석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전체 코드를 손쉽게 불러와 줄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개 코드를 제안해 주는 경우에는 화살표 키를 통해서 내 스타일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가져오는 뭐 함수 뭐 이런 것도 추천을 통해서 전체 코드를 쉽게 불러올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주석을 적을 때 이 주석 내용을 유추해서 자동으로 완성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파람이라고만 쳐도 이 함수의 파라미터 정보를 자동으로 주석으로 채워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엔터만 쳤을 뿐인데 이 함수의 리턴 값을 자동으로 추천해서 주석을 채워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sin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그냥 함수 이름이죠. 함수 전체 코드를 쉽게 불러오는 거는 기본이고요. 보시면 지금 주목하셔야 될 점이 주석이 달려 있어요. 저희가 코드 위스퍼러가 사용자의 패턴을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전 함수에서 주석을 넣었더니 그거랑 똑같은 패턴을 가진 주석을 그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함수를 만들 때 제안해서 같이 생성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석으로 이메일 검증하는 뭐 함수, 이메일을 검증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이런 경우에도 먼저 함수 이름을 제한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작하는 함수 전체 코드를 제한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 검증하는 함수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제가 이 공백에다가 한번 코드 추천을 요청해봤어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핸드폰 번호를 검증하는 함수를 추천해 줬습니다. 이 말은 코드 익스플로러가 이 코드 전체 문맥을 파악해서 이메일 주소를 검증했으니까 왠지 핸드폰 번호도 검증하는 게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문맥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제안해주게 된 거고요. 제가 유용한 기능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유닛 테스트라고 치고 코드 추천을 해보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함수, 이메일 검증하는 함수에 대한 유닛 테스트 케이스를 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되게 반복적인 작업들,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 테스트 케이스 만드는 작업들을 좀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이제 AWS API를 제안받아 볼게요. AWS API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클라우드 프론트 무효화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먼저 함수 이름을 제안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엔터를 치면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를 무효화해 주는 전체 함수가 단번에 제안해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보도록 할게요. S3와 같은 이제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금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를 모두 가져오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주석으로 설명을 달아놨는데 뭐 이런 경우도 손쉽게 뭐 전체 코드를 바로 추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요청을 해봤어요. 이번 경우는 SQS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 바디를 DynamoDB 테이블에 넣는 람다 함수를 만들어줘라고 한 거고요. 이런 경우에도 바로 동작하는 람다 함수 전체를 바로 제안해주게 됩니다. 지금 먼저 보이는 코드가 SQS 메시지를 이벤트로 받아서 동작하는 함수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게 직접 람다에서 SQS를 호출해서 메시지를 얻어와서 DynamoDB 테이블로 쏘는 이런 복잡한 요청에 대한 복잡한 코드도 굉장히 수준 높은 품질의 코드를 제안해주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레퍼런스 체커 기능을 볼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체커 기능은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작업하던 중에 우연히 상황이 나와서 녹화를 하게 됐는데 그냥 샌드 파일 함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코드 익스플로러가 제안해주는 코드가 자기가 알고 있는 특정 레포지토리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코드와 굉장히 유사하니까 그 정보를 아래에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아래 이 정보를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하면서 미리 체크해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스캔 기능이에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시큐리티 스캔 기능을 클릭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코드에 대해서 보안 위협을 탐지해주게 되고요. 그 결과를 아래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먼저 파일을 열고 닫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리소스 릭 같은 것도 잡아주게 되고요. 또한 S3와 같은 AWS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안 모범 사례를 보안 표준을 기준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보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 안에 크레덴셜 정보,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가 하드 코딩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리 탐지해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큐리티 스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린 기능은 코드 익스플로러의 코드 제한 기능, AWS API나 일반 함수들, 그리고 레퍼런스 체커, 그리고 시큐리티 스캔 기능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코드 익스플로러의 주요 사용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드 익스플로러가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좀 저희가 생각해 봤고요. 먼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코드 제안을 통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도 우리 상황과 우리 코드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코드 익스플로러가 추천해주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AWS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훨씬 더 강력한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WS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쉽고 안전하게 AWS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시큐리티 스캔 기능을 통해서 지금 개발하신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코드 위스퍼러는 지금 개인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QR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주소 그리고 웹에서 그냥 코드 위스퍼러 검색하시면 네,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 안에 다양한 아이디들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뭐 영상이나 문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제 코드 위스퍼러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개발에 한번 날개를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세션 도입부에 저희를 방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개발과 상관없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다양한 작업들은 저희가 코드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프로젝트 개발과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환경들을 간소화된 하나의 통합된 환경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개발자의 부족 현상이나 또 우리가 많은 상용 코드들을 웹에서 참조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깨지는 플로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코드 위스퍼러라고 하는 AI 코딩 동료를 통해서 하나의 아이디에서 흐름에 끊김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서비스로 앞으로 즐거운 개발자의 플로우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료 후에 한 번씩 QR코드 체크하셔서 피드백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